안녕하세요. 맥키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 회사로 이제 진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주가가 오랜만에 5% 제대로 된 양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제대로 된 오늘 양봉이 올해 들어서 좀 제대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일단 매수가 19만 주 장중에 들어왔고요. 그동안 이제 조금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에서 다시 이제 22만 주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어제 이어서 추가 매수가 나왔는데, 이런 상관에서 개인들은 대거 또 2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흐름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쇼트만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단에서는 사고 올라가면 때리는 흐름을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넉 달 동안, 그래서 개인들도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 이제 하면서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1.65, 시간에는 300원 좀 빠졌죠. 장중에 흐름에서 17만 200원 정도까지 갔다가 17만 원대 가격은 살짝 이제 지키지 못하고 좀 빠졌는데, 시간에 한 30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다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로도 이 파라볼릭자가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올리면서 21선을 강하게 지금 올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실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이제 양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봉이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쪽에 같이 일단은 들어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주가 상승이 좀 낮았던 어떤 부분에서 수급이 일단 좀 크게 좀 들어왔던 어떤 오늘 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결국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게 뭐 소각까지 이어지면 가장 이제 뭐 뛰어날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3월달 주총을 앞두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합하면 셀트리온이 500억, 헬스케어가 250억이니까 작년에 어떤 전체 규모보다는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제 좀 주가가 밑단에서 회사가 매입하는 것들은 주가에는 오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양사가 이제 매입하는 기간들이 2일부터 5월 달까지 좀 산다는 소리죠. 그래서 규모로는 이제 뭐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큰 규모는 아닌데, 2월 달부터 5월이니까 거의 이제 2달 넘게 동안에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한다. 앞서 오전에 제가 뭐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뭐 이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요게 끝나고 나야 이제 합병 관련되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이 자사주 어떤 그 취득 기간 이후로 좀 밀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월달 주총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자사주 매입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펀더멘탈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부분에서 회사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사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상황이죠. 그 지난해에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2,535억, 헬스케어가 850억 정도, 그리고 연말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까지 이어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정말 이제 뭐 주주가치에 대한 어떤 제고를 한다면, 자사주 소각까지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좀 더 시장에 좀 좋을 거고요. 결국 주주가치 제고에서 합병에 관련되는 어떤 선명한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청사진들을 제시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에 좀 더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한액을 좀 껐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서정진 명誉회장도 계속 이제 CMO 회사에서 바이오시밀러 가서 이제 케미칼까지 붙여가지고 종합 이제 헬스케어로 가서 신약까지 이제 넣어서 이제 한다는 부분으로 이제 장기 계획이 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 코로나 때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허가를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장기 상승 기업 가치 어떤 정대를 이제 본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항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의 장기간 경험과 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원을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업계 전체의 관심도 싸고 있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약품이 있는 상태에서 특허가 만료되면 이걸 일종의 이제 복제를 하는 어떤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오리지널 이제 뭐 의약품을 개발할 때 10년에 1조 정도의 어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바이오시밀러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착안해서 유럽 시장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초기 어떤 국면을 좀 선도했을 때 셀트리온이 램시마의 어떤 개발 성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까지 좀 이어지게 했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그 제약사들과 이 시장을 두고 이제 특허 공방이 계속 이제 많이 되고 있죠. 에버그린 전략을 통해서 특허가 만료되기 위해서 추가 이제 특허를 제시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계속 이제 방어를 하는 어떤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인도 쪽에 이제 그 경쟁자도 들어오고 기존의 오리지널이 이제 의약품 회사들도 바이오시밀러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가 경쟁이 예전보다는 2019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카피알 블록버스터 약품 수가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30년도까지 어떤 성장을 이제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차기 어떤 신성장 동력원을 마련하는 게 셀트리온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셀트리온의 실적도 보시게 되면 2012년 램시마 국내 허가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한 10여 년 정도 보면 이제 좀 실적들이 이제 좀 이제 둔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 동력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간에 10년 동안 6개가 허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그 정도 어떤 수치가 지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에스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요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2030년도까지 뭐 졸레어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스텔레라 뭐 아엘리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부분 외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원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ADC, 이중항체,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mRNA,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에서는 바이오베타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지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ADC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분의 시너지 효과들도 향후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여러 이제 모달리티 형태로 뭐 영국의 익수다라든지
이중항체 A 프로라든지 ADC에서 추가로 이제 피노바이오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흐름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입장에서 이렇게 작년 8월달 이후에 추세 전환이 나타났습니다만 4개월 정도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흐름들의 부분들이 1월 달까지 진행되었는데 지금 2월 달에 이제 이렇게 좀 양봉이 나와서 이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개선들을 얼마만큼 내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이제 이런 어떤 탈출하는 국면은 20만 원대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올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과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2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어떤 구간들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국면의 가격이니까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이제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이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양봉이 깨지지 않으면서 밴드 태깅으로 윗단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확인하는 어떤 투자 전략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